개봉 첫날 밤 11시 넘어서 하는 그 상영으로 감상을 했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잠이라는 작품의 재생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시간 반 정도였기 때문에 밤 11시가 넘어서 상영을 하는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9월 6일에 개봉한 한국 공포영화 잠을 감상을 했습니다. 스포일러에 예민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라이브에서는 스포일러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이 잠이라는 작품이 제일 처음에 화제가 됐던 거는 봉준호 감독 마케팅이었죠. 일단 이 작품의 감독인 유재석 감독이 그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었던 옥자에 참여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재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 아무래도 이 봉준호 감독이 본인의 작품에 참여했던 인원이 장편 데뷔작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나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GV도 참석을 하고 리뷰도 남기는 등 마케팅에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작품이 꼴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서서 마케팅을 해주겠어요. 본인도 이거는 내가 좀 밀어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마케팅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도 능력이 충분한 감독들이 이런 든든한 선배 감독들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단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운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잠이라는 작품의 상영 시간은 94분입니다. 최근 개봉하는 장편 상업영화의 재생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짧은 플레이 타임이죠. 재생시간이 짧은 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저는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 재생시간이 기냐 짧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절대적인 상영 시간이 아니라 관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관객이 재미를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잠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짧은 상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관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짧고 굵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버리는 컷이라든가 아니면은 늘어지는 구간이 없이 좀 영리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나리오에 굉장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짧은 재생 시간 안에도 밀도 있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작품의 제작비도 짧은 상영 시간만큼 저렴하게 들었는데요. 제작비만 50억 원이 들었다라고 하고요. 그 제작비가 낮은 만큼 손익분기점도 80만 명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영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짧기 때문에 상영을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한 번 상영할 때 이 잠 2번 상영할 수 있거든요. 손익분기점인 80만 명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넘기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를 보면은 주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 없고 손에 꼽아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해도 캐스팅비에서 많이 아꼈겠죠.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주인공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촬영이 됐고요. 외부로 나간다 한들 몇 군데 안 다녀요. 스포일러라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못하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유재석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이 같이 진행했던 GV 영상을 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서 제작비를 아꼈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듣고 보니까 제작비를 거의 아나바다 수준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 수준으로 아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 제작비를 아낀 만큼 상영 시간 역시도 아나바다 정말 버리는 거 하나 없이 아나바다 해가지고 촘촘하게 상영 시간을 가득 채운 작품이 아닌가. 영화의 사전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 현수와 수진. 어느 날 옆에서 잠든 남편 현수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 누가 들어왔어. 그날 이후 잠들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현수.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현수는 잠들면 가족들을 해칠까 두려움을 느끼고 수지는 매일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 치료도 받아보지만 현수의 수면 중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수지는 곧 태어날 아이까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진 노력은 다해보는데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신혼부부 남편 현수를 이선균 배우가 연기를 해주고요. 신혼부부의 아내인 수진을 정유미 배우가 연기를 해줍니다. 이 두 배우의 연기 역시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이선균 배우의 연기가 어느 작품에 나오든지 간에 좀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똑같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좀 알 것 같긴 해요. 성대모사로도 많이 활용이 될 만큼 이선균 배우의 그 특유의 목소리 톤이 있잖아요. 그 톤 때문에 좀 다양한 역할을 연기를 하더라도 비슷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미 배우 같은 경우도요. 러블리한 이미지, 로맨스가 필요해, 연애의 발견 뭐 이런 데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로코물이나 멜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공포 영화에서 어울릴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긴 했어요. 정유미 배우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충분히 잘해준 것 같습니다. 이선균 배우가 잠이 들었을 때 자꾸 이상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을 반복을 하니까 정유미 배우가 그 불안감에 잠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시놉시스에 있었잖아요. 정말 잠들지 못해가지고 퀭한 그 모습을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공포 영화가 관객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을 크게 한번 나눠보자면은 깜짝 놀래키면서 공포를 주는 방식이 있고 이제 점프 스케어라고도 하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극혐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뭐 갑자기 화면에 그 귀신 얼굴 같은 거 빵 띄운다든가 뭐 사운드 효과를 이제 조용하게 깔다가 바바바밤 해가지고 놀래킨다든가 가장 쉽게 관객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고 심지어는 이것만 사용하는 공포 영화도 있는데 되게 낮은 수준의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놀래키는 공포 영화는 놀래키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잔인한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주는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보여주고 관객들로 하여금 그 인물들에게 감정이입하게 만들면서 그 상황이 주는 공포를 관객들도 그 인물들과 함께 느끼게 하며 주는 그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공포를 주는 영화가 잘 안 나오죠. 왜냐면은 이렇게 제작을 하려면은 공수가 많이 들어요. 웬만큼 잘 만들지 않고서야 힘든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잠이라는 영화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특정한 상황을 주어지게 하고 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비춰주면서 그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하게 만들면서 공포를 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그걸로 인한 공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출도 잘해야 되고요. 시나리오도 잘 써야 되고요. 이 인물들이 연기도 잘해야 되고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관객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이라는 작품이 이거를 다 달성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이 잠이라는 작품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봤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사람마다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난감한 질문이긴 해요. 굳이 1대1로 공포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곡성전도가 될 것 같은데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초반에는 귀만 잘 막으면은 문제없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잘 볼 수 있는 정도의 공포인 것 같고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거 시킬 때 보면은 배달 앱에서 그 매움 정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를 설정하는 정도? 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공포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공포 영화인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포 영화면은 왜 자꾸 칭찬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추천 포인트와 비추천 포인트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 예고편 정도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장면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어떻게 해석해도 어색하지 않고 다 말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중의적인 연출을 아주 잘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영리한 시나리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모호함조차도 다분히 의도가 되어서 제작이 된 작품이니까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신선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작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추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얼마나 무섭고 뭐 자시고 간에 나는 공포 영화 자체가 싫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장점 중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게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불호로 작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전형적으로 흘러가기만 해도 평타는 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엔딩이 불호다, 좀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반까지 예측이 되지 않은 전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거 결말을 어떻게 내려고 하는 거지? 결말은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치가 한껏 높아지신 분들이 오히려 조금 기대치가 식으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결말에 대해서 너무 뜬금없게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결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결말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호인지 불호인지 그런 것들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영화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보신다 한들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건방지게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앞으로 한국 공포 영화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잠이라는 영화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야, 이 감독의 차기작은 대체 어떻게 뽑힐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드는 작품이었고,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효율 좋은 만족도를 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만족을 준 작품들은 많았죠. 범죄도시 3도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밀수,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뭐 이런 작품들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족스러웠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밀도 높은 만족도를 준 작품은 이 잠이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최대한 정보 없이 예고편 정도만 보시고 극장으로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